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크 골프는 공원 등에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서 요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건설한 파크 골프장을 특정 단체가 사유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협회에 가입하라는 건데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들이 정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대전에서 가장 큰 갑천 1, 2 파크 골프장은 평일 오전에도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간에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당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장 곳곳에는 해당 단체의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구장 이용 문의는 해당 단체의 번호로 하라고 합니다. 어느 구장에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못 오게 하고 온 사람을 어디서 왔느냐 해가지고 쫓아내고. 이 단체는 기존 회원은 연회비 8만 원, 신규 회원은 여기에 가입비 10만 원까지 더 내야만 회원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스티커를 통해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고 심지어 비회원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SNS엔 공공이 조성한 체육시설인데 특정 민간단체가 멋대로 한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지금은 그걸 일일이 밖에 나와서 확인하고 지금 스티커 안 받은 사람들에서 갑질을 해요. 반면 해당 단체는 이용을 제한한 적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원들은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 회원들과 비회원들도 전화로 사전에 예약을 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넓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유성구로 특히 몰립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나요. 그러나 지자체가 만든 공공시설을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만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 측은 해당 단체 회원가입 강요와 이용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자체의 지도 감독이 경고 공문 수준에 그치다 보니 현장에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논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인승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버스기사와 승객 6명이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 한 대를 모두 태우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 앞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대전시의 지역화폐 개편 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취약계층에 낙인을 씌우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취약계층이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최대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럴 경우 물건을 사기 위해 해당 가맹점을 찾아 헤매야 한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소비를 더 취약하게 만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할인율을 더 높여줄 뿐 외형상 카드가 구별되지 않아 낙인 효과는 전혀 없다며 지역화폐 투입 예산을 취약계층에게 더 쓰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 진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논산 딸기의 동남아 수출이 성과를 거두면서 7억 인구의 거대한 동남아 시장이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일은 물론 인삼이나 고구마 등 특산물과 가공식품까지 동반 수출이 이뤄지는 건데 유통 판매망 확충을 위한 현지 사무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의 논산시 대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논산 농특산물이 현지에서 딸기의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겁니다. 논산시와 베트남 유통기업이 현지에서 인삼 수출 협약을 맺으면서 600만 달러, 약 80억 원에 달하는 수삼과 홍삼 가공제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최근 현지에서는 국내 등급 외 인삼까지 들여와 높은 가격에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Người dân Việt Nam những cái sản phẩm nông sản ưu tú của nông sản như nhân sâm của Nome hay là dâu tây hay là nho hay là táo của nông sản.
또 반건시 형태의 양촌 곶감은 열대 건조과일과 차별화된 달콤함으로 관심을 모았고 강경 젓갈도 현지 쌀밥과 어울려 찬사를 받았습니다. 딸기에서부터 인삼, 젓갈배, 곶감까지 논산이 베트남 유통업체와 맺은 수출 규모는 2,200만 달러, 29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3 tháng tôi cũng đã ghé thăm nông sản và biết là rất nhiều nông sản của thành phố Nông San rất là phù hợp với gọi là tiêu dùng của Việt Nam và rất là ngon, nó có hương vị rất là ngon. 이번 수출을 계기로 논산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에 통상사무소를 열고 7억 인구의 동남아 수출 전초기지로 삼아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공산품까지도 우리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부족한 유통 판매망 확대를 위해 논산시는 아시아 한상 베트남 남부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베트남에 있는 한상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남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간 경쟁을 조정하고 현지 유통업체와 관계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농특산물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을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에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노이에서 TJB 김진석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성영 부여군의회 의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당사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여성 공무원을 지칭하며 일부 종사하면서 군수님 홍보만 하는 건가, 부여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일부 종사는 평생 한 남편만 섬긴다는 의미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는 여성 공직자에게 인신공격과 성희롱으로 논란을 일으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의장에게 대군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인구수 변화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천안에서 선거구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구 조정 대상은 30곳. 충청권에서는 상한 인구수가 초과한 천안 을 선거구가 유일하게 조정 대상입니다. 천안 을 선거구는 상한 인구인 27만 1000명을 초과한 28만 9,800여 명으로 분구 대상이지만 분구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신 일부 동을 다른 선거구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 논의를 시작했는데 4월까지는 지역구를 확정할 계획으로 다만 여야 간 이해 득실에 따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제 천안의 인구수가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을 포함해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정 시한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획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선거구 몇 곳을 합쳐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뀔지가 쟁점인데 정개특위는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20명도 초당적 모임까지 발족해 협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 유불리를 놓고 이견이 큰 데다 당장 총선 준비를 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 천안 등 대도시는 민주당이, 농어촌은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어떤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시거든요.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이슈를 꺼낸 이후 최근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10여 건 이상 발의되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서산시청에서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라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있는 충남은 국가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왔고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화력 발전 중 절반이 충남에 있어 고용 위기와 지역 경제 위축 등이 불가피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1년 대전시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25차례에 걸쳐 비싸게 팔아 124만 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약사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무리로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줬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스요금 폭등으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실현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인공태양, 즉 핵융합 에너지 발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핵융합 발전을 위해 실증로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원자력이 핵 분열로 에너지를 만든다면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원리와 유사해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이나 탄소 배출도 없을 뿐더러 무궁무진한 바닷물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바닷물 1g이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안전하게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2007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는 꿈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며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이는데 핵융합으로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가핵융합위원회가 실제 전력 생산, 즉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 생산 실증로 건설을 의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핵융합로 실증로 개념을 확정함으로써 앞으로 설계 그리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핵심 기술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 고온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K스타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유지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 2026년까지 300초 이상 유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험실 수준에서는 정상 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한 셈으로 현재 초고온 상태를 보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탄소 내벽을 텅스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치고 공학 설계를 거쳐 실제 발전소 건설 과정을 거치면 2050년부터는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1호 발전소인 실증로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을 합니다. 그 시기가 2038년에서 40년이고 10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40년 말 정도에 이제 완공을 하면 2050년에는 전기 생산하는 것을 꿈의 에너지로 여겨졌던 핵융합 발전이 현실로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이제 선두주자로 에너지 독립을 넘어 패권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는 2월 정기회의를 열어 분야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 관련 기획과 신규 기획 중인 특집 다큐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50살을 맞은 대덕특구가 이제 대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지역방송이 관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교 언론인 클럽이 주최하고 TJB를 비롯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채널 등 지역 10개 방송 영상기자들이 참여한 대전 세종 충남 제1회 보도 영상전이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전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방송 영상기자 회원 30여 명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치열했던 지방선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촬영, 보도한 영상 기록들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입니다.